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구글 클래스룸 A to G, 그러니까 기초 처음 만들기에서 끝까지 다 함께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실행해보는, 실습해보는 연수입니다. 이게 원데이 클래스 형식으로 원래 오프라인에서 한 4시간 정도 쭉 모여서 같이 작업하고 함께 협업하고 또 고민거리 나누고 하려던 과정이었는데,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이게 온라인으로 변경하면서 이제 무료 과정으로 개설하고 또 시간도 조금 더 줄여서 하나하나 해보는 위주로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목차가 좀 많기는 해요. 목차가 이렇게 많은데 사실 제가 잘게 쪼개놔서 그렇지 그렇게 보시는 것만큼 많은 기능은 아니고요. 다만 지난 2월 초에 루브릭이라고 평가 기준표 기능이 새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 부분은 저도 많이 다뤄보지 않은 상태여서 시간이 허용된다면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거기까지 한번 어떻게 적용해볼 만한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클래스룸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이 코드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클래스룸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인터넷 주소 입력창에 제가 채팅에다 띄워 드릴게요. 채팅창에 파란색 링크로 classroom.google.com 누르시면 브라우저에 구글로 로그인이 되어 있으시면 아마 그냥 바로 들어가 주실 거고,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로그인 하라고 할 겁니다. 로그인 하신 후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클래스룸 참여하기가 있거든요. 참여하기 버튼에 CKODBP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면 지금 박인숙 선생님처럼 들어왔다고 숫자 1이나 채팅으로 좀 알려주세요. 첫 번째 실습은 바로 클래스룸 만들기예요. 클래스룸을 직접 개설해 볼 건데, 아까 클래스룸에 참여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바로 처음 클래스룸, classroom.google.com에 이제 요거는 제가 참여하시라고 적어 놓은 거고, 수업 만들기를 해 보실 겁니다. 수업 만들기를 먼저 한번 해 보실까요? 이게 처음 클래스룸에 들어오면 이러한 화면이고요.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수업 만들기를 하실 거예요. 본인의 수업을 만드시는 거니까요. 네, 완전 새롭게 실습. 이미 만드신 클래스룸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러면 오늘 상당 부분은 사전에 익히 아시고 오신 걸 것 같은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원하시면 하나씩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 팝업 창은 G Suite에서, 그러니까 G Suite for Education 계정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써야 온전히 쓸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일반 사용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동의하고 계속 수업 이름을 만듭니다. 저는 요번에 체육 전담을 맡았어요. 4, 5, 6학년이죠. 그래서 수업 이름 넣고 만들기. 만드셨으면 무엇을 하실 거냐면, 이 스트림 화면에 왼쪽에 보면 여기 수업 코드가 있어요. 다시 스트림 화면에 제목 밑에 보면은 수업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네모 사각형 누르시면 짠짠, 이게 확대 표시예요. 이렇게 크게 나오거든요. 이제 교실에서 프로젝트나 TV로 보여줄 때 이렇게 크게 보여주고, 가입해 이렇게 할 때, 참여해야 할 때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복사해서 아까 출석부 시트에다가 입력해 주세요. 자, 클래스룸에는 접속하신 거죠? 이게 구글 클래스룸 처음 기본 화면이거든요.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수업 참여하기 말고 지금은 수업 만들기로 아예 새로 만드실게요. 먼저 클래스룸을 지금 새로 막 만드신 클래스룸 있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체육 456이라는 클래스룸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학생을 초대하기 전에 동료 교사 초대하는 것부터 해보려고요. 일단은 클래스룸은 메뉴를 보면은 스트림이 있고, 수업이 있고, 사용자가 있고, 성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용자 탭에서 초반에 관리를 하겠죠. 이제 교사를 초대하고 학생을 초대하게 될 텐데, 혹시라도 동료 교사를 초대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확인차 여기 사람 플러스 버튼 모양에다가 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내드린 저의 이메일 계정을요, 어떻게 하시냐면 만드신 클래스룸의 동료 교사로 저를 다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동료 교사로 지금 트레이너인 저를 trainer.lucas.park@gmail.com을 입력해서 초대하시는데, 방법은 수업의 사용자 탭에서 교사 옆에 사람 모양
선생님 초대 누르시면 이렇게 이메일 입력하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저 트레이너 네, 저 같은 경우에 미리 입력해 놓은 게 있네요. trainer.lucas박.gmail.com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혹시 요까지 되신 분들은 채팅창에 숫자 1을 눌러주시면 제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저를 초대한 걸 저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 제 지메일로 가서 보면은 저를 선생님들이 초대를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쵸? 새 메일로 이렇게 김기식 선생님, 신은미 선생님, 김정아 선생님 등등 저를 초대해 주셨네요. 이렇게 수업으로. 그죠? 그러면 저는 요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김기식 선생님 거 링크 눌러보면 저를 동료 교사로 초대했기 때문에 참여하기 누르면 이제 그 선생님의 클래스룸으로 바로 이동하고 네, 요거는 수락을 누르면은 이제 저도 이 클래스룸에 과제도 올리고 학생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공동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팀 티칭을 하거나 뭐 꼭 혼자 진행하는 수업이 아니라면 이렇게 자료를 좀 협업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은 지역의 교사 연구회 같은 경우 뭐 저 같은 경우 체육이니까 인근에 있는 혹은 네트워킹으로 체육 선생님들하고 같이 클래스룸을 묶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학생을 다 받기보다는 수업 자료를 여기에다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제가 만든 수업에다가 아마 참여하고 있는 수업에 그 과제를 제가 아마 옮겨올 수 있을 거예요. 자료를 옮겨오는 게 가능할 거여서 그거는 또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룸에 들어오시면 아까 만드실 때 초기 화면 있잖아요. 구글 클래스룸닷컴의 초기 화면에 보면 플러스 버튼으로 만들기와 참여하기가 있잖아요. 지금은 학생 역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만든 클래스룸을 애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구나를 체험해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수업 참여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코드 입력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아까 출석부에 있던 코드를 입력하면 되고 제가 뭐 임의로 엮어드리긴 했는데 그냥 자신의 코드가 아닌 다른 누구의 코드에 한 번씩 다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한 한 분도 학생이 없는 클래스룸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링크를 저렇게 파트너를 놓아준 건데요. 송여주 선생님 화면 자동으로 꺼진 건 발표 시작하기 버튼이 사라지나요? 대체되나요? 지금 행아웃 미트는? 오메, 이러면 제가 모니터링을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군요. 그러면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다른 얘기를 잠깐 덧붙여서 할게요. 왜냐면 어차피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화상회의 툴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뭐냐면 제가 전체로 화면 공유한 걸 모니터링 하고 싶은데 행아웃 미트 같은 경우 제가 25명이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 행아웃 미트로 선생님들 초대해 드린 건데요. 구글의 도구 행아웃 미트는 그야말로 진짜 기본적인 화상회의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페이스북에 구글 GG 사우스 코리아 소식들 보면 아시겠지만 스트림야드나 줌이라는 좀 스타트업에서 만든 화상회의 도구들을 좀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요번 주에 주로 하려는 게 스트림야드랑 줌을 테스트 해보는 건데요. 줌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이 맞다면 45명까지도 참여가 가능하고 화면에 모든 사람 얼굴이 그러니까 모자이크 방식으로 이렇게 바둑판처럼 다 배열돼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화면 공유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이거는 무료 버전을 사용하실 때는 딱 40분으로 제한이 돼요. 줌 같은 경우는 딱 40분만 온라인 수업을 하고 만약에 이어서 수업을 하시려면은 나갔다가 방을 새로 개설해서 다시 들어오세요 하고 쑥 들어와야 돼요. 근데 유료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한 달에 2만 원 남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무제한으로 이제 충분히 들어와서 수업을 하실 수 있고 뭐 녹음 화면이랑 음성 파일도 따로 저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림야드 같은 경우는 무료 버전이 한 달에 20시간인가? 아마 이렇게 제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화상회의 툴도 보고 있고 지금은 제가 익숙한 줌도 한 명씩만 돼요? 화면 공유가?
그 스트림야드랑 헷갈렸나? 어쨌든 이건 제가 연구하기 전인데 스트림야드랑 줌은 제가 연구해서 박찬철 교수님이 이미 연구해 놓으신 자료도 있는데 거기에 디테일한 것 좀 조금 추가해서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좀 올릴 거거든요. 화상회의 도구를 사용하실 때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시지만 꼭 구글 도구를 사용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구글 도구 중에 특정하게 강력하고 나한테 맞는 도구들 취사 선택하시고 다른 부분은 또 원하시는 도구를 갖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송효주 선생님 먼저 경험해 주셔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그럼 결국 돌고 돌아서 행아웃 미트는 화면 공유를 한 명이 하면 독점적으로 화면 공유를 하게 되고 이 발표자의 얘기를 쭉 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제가 원했던 그림은 다른 선생님들이 하나씩 발표를 진행하신 거를 화면을 띄워놓으면 제가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그 선생님이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구글 행아웃에서도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네요. 일단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네요. 그러면 서로 학생으로 초대하고 참여하고 하는 작업을 해보셨을 텐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내용일 거지만 어떻게 학생을 초대하게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이 먼저 체육이라는 수업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다른 창을 띄웠군요. 혹시 이제 제 발표하면 이제 다시 보이시나요? 그죠? 체육이랑 3-2 최지원 선생님 클래스룸 이렇게 두 개 뜨고 있는데, 제가 체육이라는 클래스룸을 만들었어요. 학생들한테는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일일이 설명하는 거 사실 지금 저희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첫날에 이제 디지털 클래스룸을 개설하고 내가 이 수업은 이렇게 디지털 클래스룸을 진행해 볼 거라는 마음을 먹으셨으면은 첫 차시에 같이 컴퓨터실을 가거나 디바이스로 접속 가능한 와이파이 환경으로 갑니다. 핸드폰을 다 꺼내서 와이파이 되는 곳으로 가자고 한다든지. 그러면 일단 첫째, 구글 클래스룸은 구글 계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연수는 사실 초등교사 선생님들보단 중고등 선생님들이 더 많이 오시기는 해요. 왜냐면 중학교 이상은 돼야 이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이런 것도 조금 더 익숙하더라고요. 하여튼 초등 아이들도 이제 같이 익히면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면은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돼요. 화면을 딱 띄우고 얘들아 먼저 앞에 그 구글 클래스룸 주소를 먼저 알려줘야겠죠. 이거를 띄워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classroom.google.com 주소 입력창에 classroom.google.com을 입력해, 혹은 이제 제가 그냥 줄인 단축 아이콘이거든요. 단축 URL이거든요. bit.ly/classroom으로 접속해봐 라고 해서 클래스룸으로 먼저 다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 들어오려면 아이들 자기 구글 계정 막 로그인하고 선생님 비밀번호 까먹었어요. 뭐 이런 이제 순환을 이제 맛보게 될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을 다 통과하게 되면은 학생들에게 구글 클래스룸에 오면 이런 화면이잖아요. 빈 화면일 거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수업 참여하기를 눌러, 그리고 우리 반 클래스룸의 코드는 이거야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하나하나 똑똑똑 눌러가지고 클래스룸에 참여하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아이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걸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참여하는 걸 도와주시고, 사용자 탭에 가서 얼마나 참여했는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작업을 많이 초등 때부터 해왔던 나라가 아니어서, 해왔던 환경이 아니어서 이 작업이 초반에 좀 많이 걸리긴 해요. 근데 빠르게는 초등학교 3, 4학년도 디지털 수업을 이제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선생님들한테 배워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온 친구들은 이런 환경이 되게 익숙하겠죠.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저희가 함께 교육해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 참여하기, 초대하기, 참여하기까지는 되셨겠죠? 여기까지 오는데도 힘들었네요. 그 클래스룸 A to G 여기 한번 와보시겠어요? 지금 보여지는 화면 저희 연수용 클래스룸에 와보시면 이제 수업 실습을 제가 과제로 내었어요. 과제로 낸 부분을 보실 건데, 여기 밑에 실습이라는 탭에 보시면 자신이 만든 클래스룸 코드를 이곳에 입력하세요 가 있고, 여기 혹시 누구 응답하신 분이 있으실까? 아직 없으시겠죠? 이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1번 문제입니다.
자신이 만든 클래스룸 코드를 이곳에 입력하세요. 이거는 저도 한번 학생으로 들어가서 선생님들 화면하고 똑같이 만들어 봐야겠네요. 지금 제가 선생님들께 요구드린 것은 선생님들이 만든 클래스룸에 참여하게 코드를 있잖아요. 구글 시트에다 일단 붙여 넣어 주시긴 했는데 그건 저희가 이제 수업 실습하기 위해서 편의상 한 것이고요. 제가 원하는 건 과제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 가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습 01번의 문제 보면은 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네. 지금 댓글 송여주 선생님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수업 댓글에다가 응답을 하신 거예요. 네, 제가 개설한 코드는 한 번 더 입력해 드리면 네, 요겁니다. 네, 이런 환경, 학생들이 반드시 이런 환경이 일어나요. 어떤 거냐면은 수업 질문 보기를 보시면 이거 제가 교사 화면이고 학생으로서 수업 질문 보기를 보면 여기에 댓글을 다는 데가 있고 제출을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설정을 막았어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바는 여기 답변 오른쪽 상단의 답변 부분에다가 제 적절한 응답을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이게 과제 제출이에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과제 제출이고요. 지금 댓글에 달려 있는 것은 선생님 이 과제 너무 어려웠어요. 너희는 할만하니 뭐 이건 학생들끼리 이제 소통하는 댓글창이고요. 오른쪽 아래 이제 비공개 댓글이 선생님한테만 1대1로 보내는 문자인 거예요. 선생님 제 사진 지워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비공개로 날리는 댓글인 거죠. 제가 이걸 만들 때 설정을 조금 더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바꾸면 적용이 되나? 네, 벌써 11분이나 제출을 해주셨고 5분이 찾는 중이신 것 같아요. 자, 4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아 선생님, 김유미 선생님, 최승원 선생님, 최지원 선생님 지금 클래스룸에 들어가셔서요. 실습 1번을 보시면 자신이 만든 클래스룸 코드를 입력해 주세요예요. 그러면은 네, 제출하셨군요. 그럼 제가 아마 말씀드리는 중간에 제출이 되셨나 봐요. 그렇죠? 네네, 들어왔네요. 이렇게 쭉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선생님들 또 나중에 이거를 아마 이렇게 다량의 응답을 받는 경험은 오늘은 힘드실 거예요. 1대1로 밖에 매칭을 못 해드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응답된 화면을 교사가 어떻게 보는지는 제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제 화면을 보고 계시면 이게 지금 평가하는 화면인 거예요. 그래서 김기식 선생님 걸 눌러보면 네, 제출한 말이고 지금 댓글도 비공개 댓글도 하나 달아주셨네요. 일단은 평가는 이 제출한 것을 보고 잘 제출했구나 하면은 여기다 100점을 입력하고 위에다가 돌려주기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참 잘했어요. 돌려주면은 이 100점이 학생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저도 여기에 보면은 채점이 끝난 친구를 학생으로 아예 뜹니다. 이런 식으로 다 입력을 되고요. 이게 아쉽게도 일괄로 점수를 줄 수는 없네요. 하나하나 확인해서. 왜냐하면은 클래스룸에 그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이제 구글 인증 교육자 시험 얘기인데 시험 내용 중에 구글 클래스룸은 디지털 클래스룸은 너무 똑똑해서 모든 학생의 과제를 다 자동으로 채점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렇진 않아요. 구글 클래스룸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30명을 상대하다 보면은 면대면으로 피드백을 다 주기가 어렵잖아요. 시간이 다 한 줄로 서서 다 숙제 검사하면서 피드백을 할 수도 없고요. 그 시간을 줄여주기 위한 거지 결코 그 피드백 과정 자체를 생략하고자 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바는 그 학생의 작업 결과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서 이제 서로 소통하고 학습을 일어나게끔 하라는 게 구글 클래스룸의 제가 의도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제가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넣었고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 실습하실 때 다시 또 점수를 넣도록 할게요. 난 간신히 마감했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실습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지금 8시 59분이고요. 시작한 지 이제 한 50분 좀 지났어요. 이제부터는 속도가 좀 날 겁니다. 선생님들 서로 익숙해지고 있을 것이라서요. 자, 두 번째 실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랑 학생 초대는 벌써 하신 거죠. 슬라이드는 막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지만 사실 바로 연수 들어가면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공지사항하고 확인하는 댓글 할 거고요. 이것부터는 이제 아까 매칭 시켜드렸던 선생님들끼리 내가 교사로서 공지사항을 쓰고 제가 들어가 있는 학생으로서 댓글을 달아주는 역할을 2개, 1인 2역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선생님들이 만든 클래스룸에 가시면요. 여기 바로 스트림 수업 사용자 성적 중에 스트림은 알림장, 공지사항, 안내사항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사람 옆에 소식이나 자료 등을 공유하세요를 보면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디지털 클래스룸 처음 개설하니까 이 과목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쭉 안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개설하신 디지털 클래스룸에 스트림 공지사항에다가 무언가 멘트를 무엇이든 적어 보세요. 그리고 다시 다른 선생님의 클래스룸에 참여해서 그 글을 보고 밑에다 선생님 너무 멋진 글이네요 라고 댓글을 알아서 달아보세요.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시면 이제 실시간으로 막 정보가 이제 업데이트 될 때가 있잖아요. 막 같이 댓글을 올리고 같이 게시물이나 과제를 제출하고 막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면 이게 클라우드를 한번 갔다가 정보가 나한테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항상 새로 고침 F4 버튼이나 상단에 이 화살표 돌아가는 버튼을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해주셔야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미션 컴플릿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네, 이게 바로 지금 이미 하신 분들은 제가 만든 구글 클래스룸 A to G 클래스룸으로 오셔서 미션 2번과 실습 2번과 3번에 답을 올려주시면 돼요. 왔다 갔다 헷갈리시죠? 이번에는 수업에 자료를 만들고 구성하는 걸 좀 해보려고 해요. 다시 이제는 실습 상황이니까 선생님들이 만든 수업으로 들어가 주세요. 선생님들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운영 중인 클래스룸으로 들어가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체육 4, 5, 6학년 클래스룸이고요. 아까 영어, 기사, 실습, 실습 사이트 등 각자 클래스룸으로 들어가셔서요. 수업에 들어가셔서 이제 수업을 이제 짤 거예요. 이게 사실은 수업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틀은 짜놓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체육 4학년, 5학년, 6학년이니까 제일 먼저 큰 그림부터 그리시는 게 편해요. 만들기에서 주제를 선택하세요. 이 주제는 그야말로 그냥 그 섹션을 나누는 것밖에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좀 체육이니까 먼저 4학년, 5학년, 6학년을 저는 나눴으니까 주제에 4학년을 입력하면 여기 하나의 구분선이 생기죠. 그리고 5학년 선생님들도 각 분야별로 한번 주제를 지금 만들어 보시겠어요? 6학년 그리고 이 주제도 가면 이렇게 버튼이 생기는데 버튼을 눌러서 위아래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도 재조정하실 수 있어요. 주제도 그렇고 과제도 그렇고요. 선생님들은 아마 이미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제 눈엔 보이지 않아요. 이게 주제의 속성이요. 이 주제 탭에 게시물이 있어야만 학생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4, 5, 6학년 나눠 놓긴 했지만 혹은 만약에 선생님들이 5월 과정, 6월 과정, 7월 과정 달 단위로 섹션을 나누시면은 또 이게 괜찮을 수도 있죠. 왜냐면 게시물이 있는 섹션만 보이니까요. 이제 선생님들이 만든 주제 중에요. 하나의 주제, 과제 질문을 하나 만들 거예요. 만들기를 보시면은 제가 화면 좀 확대할게요. 만들기를 보시면 이런 종류가 있어요. 과제, 퀴즈 과제, 질문, 자료, 게시물 재사용. 이걸 먼저 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퀴즈 과제와 과제는
화면은 오른쪽 상단에 사람 플러스 사람이랑 숫자 써 있는 명단 여시고요. 제 이름 옆에 발표라고 쓰이는 거 누르셔야 보입니다. 이 과제 퀴즈 과제는 사실 하나의 기능인데 퀴즈 과제만 하나로 별도 처리해 줬어요. 약간 추가 기능을 넣었거든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과제 같은 경우는 만들면 이 레이아웃도 지금 2월 달에 바뀌어 가지고 제 PPT랑 조금 다릅니다. 양해해 주세요. 제목 놓고 예를 들어서 과제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제출해 주세요 라고 과제를 하고 여기에다 기한 같은 경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제출, 마감 시간 딱 자정까지만 받겠습니다. 주제는 4학년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기준표는 좀 나중에 다룰게요. 자기소개서를 제출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학생이 이미 제출해서 스스로 만든 파일을 첨부해서 내라고 할 수도 있고 구글 문서에서 만든 걸 제가 제공해서 여기다 채워 넣으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여기 추가에다가 이미 있는 자료를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여기 새로 아예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추가 자료는 유튜브도 되고 뭐 일단 다양하게 되니까 하나씩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전체 학생에게 과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서야 비로소 학생들은 이 4학년이라는 주제가 보여요. 5학년, 6학년 주제는 아직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게시물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퀴즈 과제 같은 경우는 구글 설문지에 퀴즈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접목해서 과제 아까 만든 거랑 거의 동일한데 퀴즈 과제 설문지가 바로 만들어지는 형식이에요. 지금 구글 설문지가 그냥 만들어지죠. 여기다가 제가 뭐 현장 체험학습 가고 싶은 곳을 써서 내라고 감상문을 써서 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지금 퀴즈로 나왔기 때문에 점수가 매겨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라고 할까요? 수도의 이름은 너무 쉽네요. 네. 여기다 단답형으로 학생들이 써서 내면은 점수는 10점 주고 정답은 서울 완료 필수 이렇게 해서 보내기를 해버립니다. 이거는 복사 이렇게 해서 만들어 버리면은 여기 연동돼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일단 지금 만들어 보는 게 설명만 드리는 거니까 질문은 이제 지금 실습하실 게 질문이에요. 제일 쉬운 수업 과제예요. 봄방학 동안 가장 즐거웠던 일은 네, 김기식 선생님 보이시죠? 네. 이러면은 학생들을 단답형으로 하게 될지 아까 선생님이 입력하신 것처럼 객관식 예아니오 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서울, 뭐 제주도 뭐 이렇게 써서 하게도 하실 수 있고요. 단답형으로 눌러서 질문하기를 눌러주시면 제가 이거 어차피 영상으로 남겨 드릴 거거든요. 영상 유튜브로도 올릴 테니까 후반에 이제 지금 중간중간 디바이스나 뭐 안 보이는 문제로 놓치신 부분들은 제가 공유해 드리는 영상으로 좀 살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질문 과제 만들기. 그다음에 자료 같은 경우는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요번에서 영어 수업 같은 경우는 이번 1학기에 외울 영어 단어들이야. 아니면 1학기에 배울 문장 60개야. 이거를 파일이나 PDF 파일로 그냥 여기다가 붙여서 올려주면 학생들이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게끔 하는 용도예요. 자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시면 네, 맞습니다. 과제, 퀴즈 과제, 질문 같은 경우는 점수를 평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료 같은 경우는 점수를 주는 게 아닙니다. 설명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실습하실 것은 만드신 수업의 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요. 질문하는 과제를 만들어 주세요. 다시 만드신 클래스룸에 수업에 가셔서요.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고 네, 질문을 누르신 다음에 질문 과제를 아무거나 하나 생성해 주세요. 그러면은 학생으로 메이트된 분들이 가셔서 거기에 응답 제출을 하시고 질문 과제를 내신 분들은 또 다시 그거에다 평가와 피드백도 돌려주세요. 그 1년의 과정을 사이클을 한번 1인 2역으로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는 이해가 되셨겠죠? 제가 얼굴을 못 보니까 이게 이해 중인 건지 이해 중이 아닌 건지가 되게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죠? 선생님들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은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리기. 이 화면이 더 잘 보이겠네요. 네, 좋습니다. 미리 좀 만드신 분들은 다른 분들 클래스룸에 들어가셔가지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좀 넉넉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해보니까 알겠어요. 선생님들 그냥 실습하시면서 또 제 수다를 들어주세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디지털 클래스룸을 네, 첨부파일 형식입니다. 디지털 클래스룸을 운영하실 거면 지금 제가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클래스룸으로 진행할 때는 제가 오프라인 연수를 진행할 때는 항상 옆에 보조 강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온라인은 제가 지금 보조 선생님 없이 오늘은 거의 처음으로 혼자 진행해 보는데요. 만약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혹은 어떤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클래스룸을 수업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팀 티칭이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분씩 묶으셔서요. 한 분은 수업을 진행하시고 한 분은 옆에서 기술 지원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어디 클릭하세요? 클래스룸 입력 코드는 요거입니다. 아니면 지금 디바이스는 이어폰이랑 해서 크롬 브라우저로 다시 접속해 보세요 라는 부분은 한 분이 같이 동시에 진행해 주시면은 초반에 같이 흐름 잡기에는 이렇게 서로 품앗이 하듯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같은 학교에서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만약에 디지털 클래스룸을 진행하고 화상으로 뭔가 하는 거를 동시에 병행할 예정이시라면은 화상 안에서는 팀티칭으로 조금 보조 역할을 누군가 같이 담당해 주시면 조금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저희는 대부분 그럴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아직은 화상까지 저희가 많이 가진 않으니까. 질문 만드셨고 질문까지 만드셨으면 이번에는 선생님들 만들기에 동일하거든요. 만들기에서요. 이번에는 자료를 올려보세요. 아까 자료는 평가 점수가 들어가진 않지만 사실 클래스룸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저희가 이 수업 중에 다뤄야 될 핵심 내용들을 읽기 자료나 동영상 유튜브 자료나 아니면 웹페이지 링크를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프레드시트를 올려가지고 여기다 입력하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료를 하나 좀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또 자료를 찾아서 댓글을 좀 다는 확률을 해볼게요. 즉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김기식 선생님 파트너요? 제가 되어드릴게요. 네, 선생님은 어딨죠? 네네. 선생님 클래스룸 제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볼게요. 선생님들 일단 제가 가이드 해드리면 수업에서 질문 과제 만들기, 자료 올리기. 네, 이수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질문 만들기, 과제 올리기. 거꾸로 했죠. 과제 만들기, 질문 올리기. 제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질문 과제를 만드시고요. 자료를 첨부해서 올려주세요. 이 두 개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땀나네요. 저는 지금 들어가 있는 클래스룸이 좀 있어요. 그쵸? 다른 분들 것도 이제 찾아서 들어가 봐야겠네요. 보면은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주세요. 과제 있고, 질문도 올려주셨고, 여기에다가 이제 자료 좀 첨부해서 자료로 한번 만들기로 올려주세요. 저는 저 김기식 선생님이랑 또 안 들어가 봤던 선생님들 것도 제가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현민 선생님 클래스룸도 한번 들어가 봐야지. 혹시 지금 자료 첨부해서 올리신 분 채팅창에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서명 선생님 올리셨어요? 최승원 선생님도 하셨고요. 네, 두 분 거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명 선생님께 수업에 가면 저 왜 서명 선생님께 안 보일까요? 혹시 스트림에 올리셨나? 아닌데? 일단은 최승원 선생님 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기식 선생님 것도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최승원 선생님 거 들어가 보고요.
네, 유튜브 링크. 한번 지금 이미 해보신 분들은 자료 종류별로 올리시는 거 연습해 보세요. 특히 연습하기 추천드리는 건요. 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자료를 올리는 거 한번 추천드립니다. 기초교육 자료, 네, PPT 파일 올려주셨네요. 이거는 누르면 PPT 같은 경우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뷰어를 제공하니까 이렇게 로딩이 끝나면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새 창에서 열어볼까요? 아까 다운로드가 되는지 물어보셔서 PPT 같은 이제 전통적인 문서 파일들은 다운로드가 아주 쉽게 됩니다. 보면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열어서 사본으로 가져오셔도 되고요. 아예 오른쪽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걸로 가져오기 좋고요. 어차피 자료는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네, 다들 다운로드 하는 기능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쵸? 네, 김기식 선생님도 자료를 줬네요. 근데 지금 김기식 선생님 같은 경우 나의 성별은 무엇일까요는 질문으로 잘 만드셔서 제가 들어가면 성별을 제 여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출을 하고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이고 반면에 지금 위 배우가 출연한 영화 이름은 그 다음에 코로나 뉴스 요거는 아이콘 자체가 달라요. 아이콘이 요건 지금 자료 아이콘이에요. 한글 파일도 컴퓨터에서 업로드하면은 올라가질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 두 분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청 주신 두 분. 네, 김혜숙 선생님 것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실습들을 다 해내셨으면 아까 연수형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네, 연수형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체크 네, 가능합니다. 이 체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글 파일 네, 모든 파일이 첨부가 아마 다 잘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카톡에서 불이 났습니다.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떡하지? 어떡하지? 주희정 선생님이 지금 안에 들어와 계신가? 아까 응답을 실시간으로 못 드려서. 네, 일단은 김혜숙 선생님, 네, 음악 중등 음악이시군요. 자료는 낭만시대 자료를 올려주셨군요. 드라이브 파일하고 유튜브로 올려주셨고요. 문제를 지금 저한테 풀라고 하신 거군요. 저 읽어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료를 봐야 풀 수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힘든 문제 내시면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 소양이. 네, 송효주 선생님 클래스룸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습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게 이제 과제 만들어서 서로 평가해 보기 하나 남았어요. 지금 질문해서 평가하는 건 이제 어느 정도 해보시긴 하셨을 텐데, 이제 과제를 올려서 구글 문서랑 연결해서 이제 평가하고, 평가 기준표까지 오늘 다룰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시간이 30분 남아 있어서. 서평 쓰기 질문 과제 잘 내셨고요. 네. 김혜숙 선생님 어디 계시죠? 네,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김혜숙 선생님 지금 송여주 선생님의 클래스룸에 질문 과제에다가 과제를 제출하셨나요 혹시? 왜냐면 제가 수업 댓글에 답이 달려 있는 것 같아서요. 이 수업 댓글에 있는 답을 네, 여기 답변 입력에다가 입력해 주셔야겠죠? 그럼 제가 이제 답을 베껴서 이건 제가 낸 것처럼 치팅을 해버리겠습니다는 아니고, 네, 학생들도 이거 많이 헷갈려요. 수업 댓글에 다는 거랑 답변에 다는 거. 근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아마 새로 만들 때 옵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다. 과제를 만드실 때 선생님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과제를 만드실 때 학생들이 서로 답글을 달 수 있으면 요거를 반드시 해제해 주세요. 이거 제가 연수 지금 몇 번 나가봤는데 항상 10중 8구 선생님들이
제출하기보다는 댓글에다 답을 많이 다세요. 그래서 요걸 아예 체크를 해제를 해버리면은 그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헷갈릴 일이 없거든요. 이 체크가 해제되면 오른쪽 상단에 학생들이 답을 제출하는 곳이 있고 그 밑에는 교사한테만 전달할 수 있는 비공개 댓글만 달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 두 개만 나오는 게 안전하겠죠. 그쵸? 수업 댓글로 소통하면 이게 지금 과제를 제출한 건지 내가 그냥 소통을 한 건지 헷갈리기 쉬울 거예요. 아이들도. 그래서 분명히 선생님 저 과제 제출했다고요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귀식 선생님 제가 아까 테스트하고 안내를 드린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네. 김귀식 선생님 잠시 한 2분만 말씀드릴게요. 화면 보이시나요? 채팅창에 예로 혹은 숫자로 답변해 주세요. 네, 감사해요. 지금 화면 보이시면 이 물음표 같은 거는 질문 과제를 제대로 내신 거예요. 하지만 이 지금 책갈피 있는 건 다 과제가 아니라 자료예요. 자료만 올리신 거고 여기에는 학생들에게 질문 형식으로 하셔도 평가는 하실 수는 없어요. 그쵸? 그냥 자료를 일방적으로 공유하는 곳이니까 뭐 형태가 코로나 관련 뉴스를 보고 만약에 이거를 우려되는 바를 입력받고 싶다라면은 과제를 생성해서 유튜브를 링크를 다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과제를 생성해서 유튜브 링크를 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거 지금 해볼게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예스를 하셨는지 확인 좀 해보고요. F. 자, 잠깐 포즈. 1분 정도 쉬는 건 아니고요. 다시 구글 클래스룸 A to G 사이트로 구글 클래스룸, 오늘 연수형 구글 클래스룸으로 들어오셔서요. 네 번째 질문에 답변 좀 해주세요. 5번까지도 하신 분들이 있네요. 4번, 5번. 제가 지금 4번, 5번을 같이 했군요. 근데 5번은 이제 할 건데 벌써 하신 분들이 있나 보다. 지금 자료 올리기랑 과제의 자료를 첨부하기랑은 조금 달라요. 일단 4번의 응답을 좀 해주세요. 수업에서 주제를 나누고 자료를 올릴 수 있나요?가 지금 실습이었거든요. 구글 클래스룸 A to G에 오셔서 여기 네 번째 실습 네 번째 단계 벌써 12분 다 응답해 주셨네요. 봐야지. 네, 아마 저장 문제일 가능성이 제일 크기는 해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박인 선생님 혼자 하고 계시고 네네 거의 다 진행을 하고 계시군요. 자, 그럼 이제 대망의 마지막 과제 단계는 가장 조금 뭐라고 할까요? 디테일하게 학생들에게 그 수행평가 과제를 내고 학생들이 과제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하고 평가하고 이제 그 부분을 할 거예요. 수업에서 마찬가지로 만들기 하시고 이제는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과제를 그냥 클릭하실 거고요. 보면 정말 별 것 없어 보이긴 한데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하나는 그 구글 문서가 아닌 것들, 아닌 자료들을 첨부해서 과제를 만드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은 유튜브에서 아무거나 제가 워딩 해볼게요. 세계시민교육이란 과제를 보고 이 영상을 보고 뭘 해야 될까요? 이 영상을 보고 세계시민교육의 역량 4가지를 쓰세요.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올지 제가 학생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과제 만들기를 하나 했어요. 그 유튜브 링크만 딸랑 올렸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제출할 곳이 지금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없게 돼요. 이러면 사실 제가 좀 디테일을 더 넣었어야 되는데 역량 4가지를 쓰는 게 아니라 파일을 첨부하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디테일은 맞겠죠. 세계시민교육의 역량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적어서 한글 파일로 제출하세요.
왜냐면 이건 지금 질문 과제가 아니잖아요. 학생들로 하여금 뭔가 자료를 제출하게끔 수행평가 종이로 받듯이 받아내는 거니까 다시 들어가서 과제를 보면은 한글 파일로 제출하라고 하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완료로 표시하기 전에 과제를 제가 제 컴퓨터에 있는 내 드라이브에 있는 채굴 문서 중에 하나를 뭐 올린다던가 이렇게. 근데 지금 한글 파일이 안 올라가지죠. 얘는 구글 드라이브를 경유해서 한글 파일을 올려야 하네요. 신기하네. 여기 당연히 컴퓨터에 있는 게 될 줄 알았는데 바보 같아요. 네, 기기의 파일 선택해서 업로드. 보통은 컴퓨터에서 올리기라고 바로 뜨는데 네, 이렇게 컴퓨터에서 찾아서 파일을 올리면 교사는 이 올린 파일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채점 피드백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럴 경우는 구글 문서가 아니어서요. 내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이 비공개 댓글로 학생들한테 댓글을 달아주고 이거 수정해 저거 수정해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학생이 올린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타이핑이나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쭉쭉 첨삭을 한 다음에 다시 한글 파일 뒤에다가 이 파일명 뒤에다 첨삭 수정 요망 이렇게 파일명 새로 붙여가지고 학생한테 다시 되돌려주고 학생은 그걸 또 다시 수정 제출해야 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과제를 만들 때 구글 문서로 만드는 거예요. 수업에서 과제 만들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만들기에서 새로 아예 만드셔도 되고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만들어진 구글 문서를 올리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실학자 중 한 명을 조사하여 제출하세요 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 이게 무슨 과제인지 모르잖아요. 만들기를 해서 구글 문서를 엽니다. 그러면 이 과제를 위한 새로운 구글 문서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는 조선 실학자 조사, 조선시대 실학자, 이름, 업적, 개요, 자신의 감상 해서 뭔가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주겠죠. 물론 여기다가는 학년 반 번호를 입력 받아야겠죠. 이거 입력 안 받아도 되긴 하겠다. 클래스룸에 만약에 정보가 저장이 돼 있다면요. 클래스룸에 이 정보까지 다 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확인. 과제 만들기를 할 때,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오른쪽에 구글 문서 같은 경우는 파일을 첨부하면은 구글 문서가 아닌 것들을 첨부할 때랑은 전혀 다른 옵션이 나와요. 바로 이 옵션이에요. 사실 이것 때문에 구글 문서로 클래스룸의 과제를 생성하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 권한이 있는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마치 읽기 자료처럼 그냥 보기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 구글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 하나의 수정 권한을 제출을 하면은 지금 우리 클래스룸 같은 경우 지금 한 18분, 19분 정도 같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선생님들 19명의 선생님들이 다 하나의 파일에 접속해서 우르르 수정하거나 작성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활동은 학급 문집 만들기, 우리 반 전체의 민주적인 규칙 만들기 이런 거 할 때는 하나의 문서에 우르르 접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막 적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행평가를 하는 것은 보통 1대1 그 학생의 어떤 제출한 과제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과제 세트 하나를 만들어서 이걸 복사해가지고 25장을 쭉 돌리겠죠. 30장을 쭉 돌리겠죠. 그것과 같은 기능이 바로 학생별로 사공 제공하기예요. 제가 학생별로 사공 제공하기를 누르고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거 한번 실습해 보실 거예요. 들어와서 직접 작성도 해보실 건데요.
한번 지금 학생 입장이시니까 들어와 보시겠어요? 구글 클래스룸 A to G에 들어와 주시고요. 여기에 수업 탭에 들어오면은 위에 지금 조선시대 실학자 중 한 명을 조사하여 제출하세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과제 보기를 눌러주세요. 보면은 여기 파일이 이미 하나 첨부가 되어 있죠. 얘를 클릭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네, 아는 바가 없어서 적기 힘들기도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네. 홍대용. 네, 무슨 학파였죠? 중농, 중상? 네. 중농 아니면 중상학파. 헷갈립니다. 네. 시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저는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선생님들도 제출을 눌러주세요. 지금 뭐가 튕겼다. 여기 있다. 제출. 다시 설명드릴게요. 구글 클래스룸 수업에 들어가셔서 제가 만든 구글 클래스룸이에요. 오늘 교육하는 구글 클래스룸 A to G 수업에 조선시대 실학자 조사해주세요 라는 구글 문서로 만든 과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과제 보기가 있고요. 과제 보기를 누르면 오른쪽 상단에 지금 과제가 첨부가 되어 있어요. 얘를 눌러서 입력을 해주시고 이제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하고 계신 분들이 벌써 8분이나 제출하셨구나.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이미 빨리 제출 중이시군요. 그러면 이게 짜잔,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구글 문서로 과제를 만들면은 어떤 기능이 발생하냐면은 저는 조선 실학자라는 문서 하나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아까 옵션에서 학생별 사본 제공하기라는 옵션을 선택해서 과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별로 이렇게 사본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이면 학생들 이름이 앞에 붙어서 각각의 시트가 있고 학생별로 아마 작업한 게 다 다르겠죠? 조금 작업하신 거를 볼까요? 네, 그러면 제가 교사 입장에서 김혜숙 선생님이 만든 작성하신 것을 보고 네, 정약용 100점 참 잘했어요. 네, 물론 이렇게만 끝나진 않겠죠. 뭐 사진 자료를 첨부하라던가 뭐 대표적인 저서를 쓰라던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네,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고 또 이제 반환까지 했으니까 제가 교사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한 분은 제가 채점과 피드백까지 이미 드렸고 나머지 12분은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야 되는 분들이고 할당 완료 3명은 과제는 지금 나갔는데 확인이나 제출을 아직 안 한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 명씩 내용을 보면서 이번에 최지현 선생님, 네, 정약용 이렇게 써주셨고 마찬가지로 100점 참 잘했어요. 하고 제가 여기 비공개 댓글 단 거에 학생은 또 댓글도 달 수 있어요. 선생님 뭐 사진 자료를 찾아봤는데 잘 나온 사진이 없어요. 뭐 그래 그러면은 사진 자료 대신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링크를 올려줄래? 라던가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라는 게 원래 저희가 뭐 딱 일회성으로 딱 지금 이때까지 너가 조선시대 실학자 누구에 대해서 아니지 딱 그것만 평가할 거야가 아니라 목적 자체가 조선시대 실학자 중에 한 명을 조사해서 조사하는 과정 중에 배우길 바라는 거니까 평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이 빌드업을 해주는 거죠. 그 작업을 네, 요청 비공개의 댓글만 점수 주기 전에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장규동 선생님 걸 보고요. 아직 점수 주기는 이루고 좀 더 작업해 볼래 뭐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사진 자료를 먼저 첨부해 주세요. 갑자기 장규동 선생님께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장규동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는 지금 점수는 저한테 돌아오진 않았지만 아마 그 댓글은 나올 거예요. 댓글은 나올 거예요. 그 장규동 선생님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는 또 제 계정으로 확인 가능한 계정으로 방금 질문하신 성적을 주기 전에 그냥 피드백을 먼저 줄 수 있느냐 이 질문이죠. 그래서 중농이야 중상이야 라고 제 스스로에게 학생인 저에게 네, 보냈습니다.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 입장으로서 선생님 낸 과제를요 제출까지 했어요. 이미 제출까지 했는데 선생님이 아직 점수를 돌려주진 않고 댓글로 먼저 대답해 주셨어요. 피드백을 먼저 주신 거죠. 이렇게 중간 단계도 만들 수 있겠네요. 질문에 답이 되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실습해보고 5분 정도 지금 만든 구글 문서로 과제 만들기 해보시고요. 남은 5분에서 10분 정도는 조금 대화를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워낙 지금 정신없이 2시간이 지나갔잖아요. 먼저 선생님들 각자 만드신 구글 클래스룸으로 들어가셔서요. 수업에 가셔서 만들기 과제를 하시고요. 여기서 추가로 파일 첨부가 아니라 만들기를 누르셔서 구글 문서를 사용해서 과제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 아까 4번 만들어서 피드백하는 과정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이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악인을 적고 이게 지금 구글 문서로 만드신 과제이신 거죠?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근데 오른쪽 상단, 답변 예시 이걸 보고 제가 입력하면 되나? 선생님 권한이 지금 학생별로 4번 제공 권한이 아니라 수정가능 권한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한번 똑같은 과제 한번 더 만들어 보시고 구글 문서를 선택하신 다음에 옵션을 한번 잘 골라 보시겠어요? 옵션이라 함은 네, 권한 문제일 것 같고요. 네, 김기식 선생님 방에도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구글 문서로 파일을 만드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업에서 만들기 과제를 하고 여기서 한 번 더 만들기 눌러서 구글 문서를 만드신 거죠. 구글 문서를 만드셨으면 특별히 올리는 과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얘는 자동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여기다가 뭐 코로나19 안전 교육 자료 제작 수행 평가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얘는 그냥 닫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 링크가 이미 연동되어 있어서 실시간 반영이 되거든요. 이걸 학생별 4번으로 제공하고 과제를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제가 지금 최지연 선생님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끝나신 일단 김기식 선생님 먼저 수업에 들어가서 네,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우리나라 코로나 유입 경로를 아는 대로 쓰시오. 과제 보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도 권한 설정을 한번 더 보셔야 되겠는데요. 김기식 선생님께서도 과제를 한번 더 만들어 보시고요. 구글 문서로 지금처럼 만드신 건 잘하셨어요. 네, 구글 문서 만들고 오른쪽에 3가지 옵션 설정이 있어요. 수정할 건지, 보기만 할 건지, 4번을 만들 건지. 4번을 만들기를 꼭 한번 해보세요. 네, 김혜숙 선생님 방이 아까 두두 음악이었죠. 짠짠. 여기 있다. 네. 김혜숙 선생님 만든 구글 과제가 이 바로크 시대의 특징인가요? 무섭네요. 네, 학생별로 4번을 만들어 주셨네요. 들어가면 바로크 시대 작곡가의 특징, 시대상, 웅장, 엄격, 경직, 무서움. 모르겠다. 네, 이렇게 해서 별도로 제출, 학생 입장에서는 제출,
이건 지금 제가 다중 접속해서 이런 화면이 뜨고요. 학생들은 문제없이 이미 여기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송여주 선생님하고 배승훈 선생님 것도 한번 볼게요. 배승훈 선생님께 아까 클래스룸 이름을 까먹었어요. 다시 참여하기로 들어가 보죠. 아마 이미 한번 들어갔던 것 같긴 한데 안 들어갔나요? 처음 들어왔군요. 통합과학 독서 물리과제 바이러스 기준표. 기준표까지 적용하셨네요. HW 물리과제. 지금 배승훈 선생님 구글 문서로 과제 만드셨다고 하였죠. 저한테 지금 확인이 안 되거든요. 통합과제, 통합과학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DNA 구조 이건가 보다. 이제 반영이 되네요. 제가 새로 고침이 안 돼서 그랬나 봐요. 과제 보기 학생별로 4번 잘 들어왔고요. 네, DNA 구조는 무엇일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선 체인형 말로 설명하기 어렵네요. 네. 그리고 또 장규동 선생님 거, 그 다음에 김기식 선생님 거 들어갈게요. 혹시 제가 빠뜨렸으면 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들. 채팅으로. 장규동 선생님께 아까 들어왔죠. 2학년 친구들과 즐거운. 초등 2학년. 송여주 선생님 감사해요. 네, 곧 들어가겠습니다. 100에 대한 설명 4번 잘 만들어 주셨네요. 선생님께 참 잘했어요 라는 2학년 학생입니다. 송여주 선생님 클래스룸 이름이 뭐였죠? 짜잔, 송여주 여기 있다. 국어, 고등국어 2020. 네. 한 학기 책 다 읽고 서평 쓰기 천자 내외 무시무시하다. 역시 고등은 수준이 다르군요. 저희는 10줄 쓰기 이런 건데 10줄도 많다. 6학년도. 네, 기시기 실습도 곧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먼저 들어갔었기 때문에 홍승희 선생님 들어갔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승희 선생님은 초등학교 네 선생님 500자. 고등학교도 500자 쉽지 않군요. 그쵸. 요즘 글쓰기가 점점 더. 홍승희 선생님 아래 영상은 유튜브 하셨고, 스토리텔링 기술 자료, 객관식 답변, 질문 답변. 아하! 네, 바로 이거죠. 네. 그 영상을 보고 그거에 대한 감상을 구글 문서로 문서를 2개를 붙이셨네요. 그쵸?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과제를 보면은 선생님이 참고 자료를 제시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 과제에 들어가서 학생이라면 아마 창을 2개 띄우고 놀겠죠? 그렇구나. 영상 확인하고 김만덕생. 네, 부자다. 부자였다. 네, 그것만 기억나네요. 부자였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김기식 선생님 거 들어가 보고 저희 마무리 좀 해볼게요. 네. 먼저 혹시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금 여러분의 피드백도 좀 받고 싶고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김기식 선생님 거 한번 들어가서 수정된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되셨네요. 김기식 선생님도 이제는 4번 만들기로 아예 제공이 되어서 제가 만든 거를 학생별로 채점하실 수 있겠네요. 네. 이제 발표 자료는 그냥 띄워놓고 할까요? 그냥 띄워놓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단계는
어찌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양해를 구할 것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중 접속해서 실습형으로는 좀 진행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화상회의 이제 웹이나 웹세미나 형태로는 진행이 쉬운 게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저건 저런 겁니다를 진행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들도 나중에 화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거나 강의를 하게 되실 때 그거는 별로 화면 하나 띄우고 쭉 들어보세요. 그리고 뭐 이제 클래스 구글 퀴즈 설문지 링크 같은 거 하나 올린 다음에 여기다 작성하면서 들으세요. 뭐 이 정도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실습하면서 선생님들이 되어가는 과정을 확인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그렇고 약 중간에 버벅인 점도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들어왔다가 튕겨나가거나 지금 제대로 못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 많이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그분들은 제가 이 교육이 끝나면은 카톡으로 조금 더 메시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일단은 지금 남아 계신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좀 받고 싶어요. 그리고 네, 저희가 좀 알아보고 싶어요. 지금 초등이 한 30-40%? 중고등이 한 6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비율이면 초등이 상당히 많고 아까 보니까 초등 저학년 선생님도 계셨고 네, 조금 이런 비율은 좀 많지 않았었는데 일단은 선생님들의 소감을 간단하게 채팅으로 먼저 좀 써 주시겠어요? 채팅으로 선생님 오늘 2시간이나 투자를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이미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실습 최주현 선생님 너무 네 안타까워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 끝나고 카톡으로 한번 아니면 선생님들 나가신 다음에 남아 계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제가 조금 디바이스 문제 좀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수민 선생님은 벌써 4분의 학생으로 참여해 주신 열성적인 네, 참가자셨군요. 고등 실습 수업 시간에 최승원 선생님 네, 특히 최승원 선생님이 금융고등학교 선생님이시죠. 그쵸? 아마 학생들하고 많이 되게 좀 스마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막 저희는 이제 초등이니까 상대하는 학생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연령대가 다르다 보니까 고등이나 대학교 수업하시는 분들에게 가끔은 조금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뭐 그 환경에서 또 어려움은 또 있겠죠. 네, 맞아요. 홍승희 선생님 질문이 지금 구글 클래스룸에 아마 계속 올라갈 거예요. 지금 홍승희 선생님 질문이 학생들의 과제물을 학기 말에 다 볼 수 있는가? 네, 물론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는 대체적으로는 되는데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을 좀 설명드릴게요. 제 화면을 혹시 보실 수 있다면 구글 클래스룸에서 아까 개설자로서만 볼 수 있는 게 성적이라는 탭이에요. 학생은 이 성적이라는 탭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표가 나와요. 지금 혹시 화면에 제가 공유한 화면을 보고 계시다면 보일 텐데요. 보고 계신다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학생별로 그리고 가로축으로는 제가 낸 과제별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점수를 꾸준히 성실히 입력을 해 놓았다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지금 해왔는지를 볼 수 있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수행평가 1년간의 결과를 보면은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 과제에 대해서는 몇 점을 매겼다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다루지 못한 게 루브릭 성과 기준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네, 다음 기회에 구글 클래스룸을 하는 법을 배우셔서 도움이 되셨다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동아리 그리고 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구글 클래스룸을 프로젝트 하는데 플랫폼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세계시민교육 연수 자료를 같이 만든다 라고 할 때 동료 선생님들하고 그냥 클래스룸을 하나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같이 자료도 다 동료 교사로 초대해서 자료도 올리고 서로 질문도 올리고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회의한 자료도 남기고 그렇게도 쓸 수 있고요. 지수잇을 쓰지 않고 학교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저도 지수잇을 쓰지 않고 사용하는데요. 전제 조건이 일단 학생들이 구글 계정이 있어야 돼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그러다 보니까 초등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죠. 학생들이 자기 비밀번호 아이디 아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지 않고, 또 학교에 컴퓨터실에 와서 구글로 계정 로그인 하려고 하면은 보안 문자가 엄마 핸드폰으로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접속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에서는 약간 과도기적으로 구글 클래스룸을 바로 도입하진 않고요. 구글 드라이브의 공유 기능을 사용해서 그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던져 놓고 거기에 제가 학생들 자료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 6학년 1반 박준영의 뭐 체육 수행 평가라고 제가 문서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학생에게 수정 가능한 링크를 줘가지고 거기에 들어와서 직접 작업해라. 그리고 평가는 제가 따로 시트, 스프레드시트나 엑셀이나 수기로 따로 평가하는 식으로 좀 과도기적으로 쓰고요. 중등 이상의 경우는 학생들이 조금만 연습이 되면은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이런 과정을 좀 능숙하게 하니까 아예 구글 클래스룸을 만들어서 초대하는 과정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네, 그거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마무리는 이렇게 할게요. 제가 설문지를 따로 준비하진 않았고요. 선생님들 오늘 떨리는 시간이다. 자, 오늘 연수의 만족도를 익명이 아니라서 이건 상당히 죄송하긴 한데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인지 채팅창에 입력 좀 해주세요. 조금 냉정하게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4점에서 5점을 주고 있거든요. 너무 선생님들께 조금 이 시간을 제대로 썼나 싶어서 지금 지메일로 클래스룸 만든 메일들 막 날아오잖아요. 이거는 남아 계신 분들에게는 그거 정리하는 부분 설명드릴게요. 지메일에서 라벨로 필터링하는 부분이요. 네, 이거는 애프터 서비스 일종의 이제 점수까지 입력해 주시고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거나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퇴장을 해 주셔도 괜찮고요. 지금 저 질문이 현장 연수 때도 좀 나오는 질문이에요. 클래스룸 만드니까 지메일이 지저분해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화이트 라이언가요? 선생님들 너무 감사해요. 저 자신에겐 지금 10점 못 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제가 구글 트레이너로 들어왔고 지메일에 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새 메일에 보면 선생님들께 지금 화면이 보이고 있죠? 그쵸? 네네. 새 메일에 보면은 클래스룸에 주고받은 내용이 너무나 많이 오고 있어요. 그쵸? 이거를 어떻게 필터링 할 것인가? 일단 저는 지금 여러 개가 섞여서 선생님들은 이렇게까지는 아닐 텐데 제가 디지털 브릿지라는 클래스룸에서 계속해서 메시지가 오는 거잖아요. 이 메시지 보면은 그 해당 메시지에 특정 알림 계정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구글 클래스룸의 인공지능이 저한테 알림으로 보내주는 서비스예요. 이 주소를 사용해서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클래스룸에서 오는 문서 메일을 하나 열어서 지금 화면 안 보이세요? 저 발표 중인데 그러면 한번 껐다 다시 할게요. 저도 어떻게 안 보여? 선생님도 얼굴 보니까 반갑다. 이게 얼굴 보면서 자료도 볼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아까부터 안 되셨어요? 이런. 나중에 선생님들이 진행하시는 온라인에 제가 그러셨군요. 저도 한번 중간에 참여해 봐야겠네요. 어떻게 돼 있는지. 자, 이제 다시 발표자로 보이면 지메일 화면이 보이나요? 푸르스름한 지메일 화면? 구글 클래스룸? 응답은 숫자 1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음성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제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고 다시 보여드리면 받은 편지함을 보면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이제 알림 메시지가 무지무지하게 나올 거예요. 보면은
여러 개인데 선생님들은 아마 특정 하나의 클래스룸에서 우선은 많이 나오겠죠. 저는 지금 여러 군데에서 절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그 메일 하나 열어보시면 얘의 특정 주소가 있어요. no reply 그 다음에 랜덤 코드 생성되고 classroom.google.com. 다시 말씀드리면 얘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주소 파일, 이 주소를 복사를 하세요. 이 주소를 기억해 놨다가 아니면 그 특정 메일을 선택해도 되고요. 선택해서 이거는 제 유튜브 채널에 지메일 라벨 설정하는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확인하셔도 되는데 여기에 유사한 메일 필터링이 있어요. 메일을 이제 걸러내야겠죠. 얘가 계속 나한테 메시지를 주니까. 그죠? 필터링을 누르면 방금 그 주소가 나와 있죠. 이제 얘를 어떻게 필터할 거냐라는 걸 설정하는 거는 여기 필터 만들기를 누르시는 거예요. 필터 만들기 누르시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주로 쓰는 옵션만 보여드릴게요. 첫째, 이렇게 오는 알림 메시지들을 받은 편지함 기본 화면에서 우르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얘는 그냥 받은 편지함 건너뛰고 한 곳으로 그냥 쑥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해당 라벨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새 라벨은 클래스룸 알림 메일이라고 만들어 버리고 이제부터 클래스룸에서 오는 메일은 받은 편지함 건너뛰고 다 그냥 라벨에다가 클래스룸 알림 라벨에다 그냥 넣어 버릴 거예요. 그 얘뿐만 아니라 기존에 와 있던 동일한 주소에서 온 이메일들도 똑같이 이 기준을 적용할 거예요. 필터를 만들어서 보면은 여기에 구글 클래스룸 알림 메일이라고 제가 방금 만든 라벨이 생기고요. 이제부터 이 클래스룸에서 오는 이 알림 메시지는요. 여기 받은 편지함 기본에 지저분하게 쌓이지 않고 바로 이곳으로만 들어갑니다. 제가 너무 순식간에 가서 그쵸? 순식간에 가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깨알 홍보 플러스 안내를 드리면 구글 아카데미가 제 사이트예요. 유튜브에서 구글 아카데미를 치면 이제 나오나? 워낙 그 작은 사이트여서 구글 아카데미 들어오시면요. 제가 지금 구글 도구들 하나하나 기능 올리고 있는데 여기 중에 지메일에 라벨 어딨죠? 여기 받은 편지함 자동 분류 여기였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만든 영상인데도 여러 개라서 헷갈리네요. 아마 여기서 필터 만드는 거를 했을 것 같은데 선생님 혹시 아시는 분 수신하게 여기 있다. 죄송해요. 이걸 보고도 라벨 적용 필터 적용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링크 하나 지금 채팅창으로 띄워드릴게요. 김정원 선생님 이미 보셨군요. 요거 누르시면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게 그대로 담겨 있으니까 이제 클래스룸을 적용하시고 알림 메시지 막 들어오는 걸 별도로 관리하고 싶으면 이거 보시고 필터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드렸네요.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이왕 모인 김에 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조금 추가로 좀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계정 만들기 그러셨군요. 자연스럽게 이제 밤 10시가 훌쩍 넘었으니까 자연스럽게 퇴장하셔도 좋고 남아서 조금 대화를 더 나누셔도 좋고요. 평소 궁금했던 것도 해주시면 좋고요. 채팅창이 저장된다는 건 혹시 이 행아웃 미트의 채팅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아니요. 얘 채팅창 따로 저장 기능 없을걸요? 행아웃이. 이게 행아웃이 생각보다 딱 기본 기능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장하고 싶으면 쭉 긁어서 컨트롤 A로 전체 선택을 해서 복사한 다음에 구글 문서 지금 열려 있는 데다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에다가 문서 만들어서 입력해도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회의록으로 남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붙여넣기 이렇게 지금 선생님들의 채팅 내용을 제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은 박제됐어요. 선생님들의 말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글 인증 시험은 사실은 개인 자격으로 얼마든지 보실 수 있어요. 그 구글 연수가 있다고 해서 꼭 구글 연수를 들어가서야만 네, 보시는 건 아니고요. 채팅창 복사는 선생님들도 채팅창 열어서 이거 마우스 드래그로 선택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채팅창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A 누르시면 전체 선택 단축키잖아요. 네, 이걸로 전체 선택하셔서 복사해서 문서 파일에 넣었습니다. 구글 인증 시험을 개인 자격으로 보시는 건 언제든지 아무 때나 상관이 없고요. 구글 인증 교육 연수를 문의하시는 거라면 지금 레벨 1 과정을 4월 4일인가? 네, 4월달 첫째 주 토요일 날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워낙 코로나 사태가 지금 계속 장기화되고 있어서 얘가 가능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서 3월 중순쯤에 제가 공지를 올릴 것 같습니다. 만약 오프라인 모임을 하게 되면 아니면 4월 달에 일정을 조금 미뤄서 5월 달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구글 인증 시험, 네, 레벨 2는 5월 달에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잡고 있는데, 네, 그 날짜도 제가 정해지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인증 시험이라는 것은 이 지수이시라고 지금 구글 도구들 제 화면에 보면은 짠짠 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서 이거를 그 일반 기업들한테는 돈 받고 서비스를 하거든요. 개인 사용자 말고. 근데 교육용으로는 공짜로 묶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게 G3 에듀케이션인데 교육용으로 배포할 때 이 핵심 도구들, 교육용으로 사용할 만한 핵심 도구들만 따로 모아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론 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3시간짜리 시험이 있어요. 시험료는 $10이고요. 뭐 접수해서 개인으로 접수해서 하는 건 언제든지 상시 365, 24시간 다 가능하고요. 다만 교육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연수 공지는 제가 페이스북에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몸담은 곳은 GEG 사우스 코리아라고 페이스북에서 검색해 보세요. 이 그룹이 나와요. GEG는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의 약자고요. 또 제가 GEG 인천도 요번에 리더가 되면서 만들었어요. GEG 인천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혹은 네, 디지털 브릿지라고 또 제 개인적으로 봉사활동 하려고 만든 그 교육 커뮤니티가 있어요. 지금 몇 명 안 들어와 있긴 한데 이곳에는 제가 항상 공지를 올려요.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네, 제 이름을 치면 아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긴 하는데 동명이인이 많아서 네, 저를 치고 아니면 아는 사람의 혹시라도 한 번씩 뜨면은 친구 신청해 주셔서 보면 방금 제가 올려드린 4군데에는 반드시 제가 공지를 올리거든요. 그 공지를 보시고 네,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